안녕하세요. 오근수 TV의 오근수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채널 브리핑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 항의가 많아서 저희가 언론사를 저희가 아니라 제가 언론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정식 기자로 요새 이제 몇 건을 취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다시 채널 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옆에 이제 원래 윤종철 씨가 같이 있었는데 요새 계속해서 제가 당분간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원래는 관불산하고 별빛 휴 테마거리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엊그저께부터 좀 예산에 대한 예산 심의가 있었죠. 그 예산 심의에 대한 내용이 좀 심각하게 불거져서 그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1년 공주시에서 예산을 책정을 하려면 11월 정도에 예산을 이제 시의회에 넘깁니다. 그럼 시의회에서는 11월 초에 예산 심의를 해서 감액을 하든 아니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삭감을 하든 그렇게 진행을 하죠. 그게 어느 분은 시의원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권한 뒤에 그만큼의 책임이 있다는 거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겠지만 예산 삭감이 총 45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총액이 65억 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 아니면 그 사업성이 부족해서 다시 추경 때 그 안을 수정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거나 아니면은 추경 때 내년 3월에 있을 추경 때 그 안을 넘기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이 45건 중에 2건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푸드플랜 사업하고 우금티 추모 사업건이 있습니다. 자, 푸드플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푸드플랜은 지금 건물을 졌어요. 푸드통합지원센터라는 건물을 11월 25일에 지금 한 달도 안 됐죠. 그때 저기 우성 쪽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건물을 졌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11월 25일 날 났고요. 총 예산은 17억이 들어갔습니다. 17억 들어가서 건물을 잘 지어놨죠. 원래는 이게 이제 1기 때 얘기를 들어보면 1기 때는 그 농업기술센터 센터장이 이 먹거리 사업단 사업에 그 총 책임을 맡고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준공이 되고 생기면서 이 사업이 민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민간을 책임지고 사업을 하는 단체가 먹거리 사업단이다. 그리고 먹거리 사업단에는 총 5명의 인원으로 구성이 돼 있죠. 거기 실장님들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부에서 쪽 완도 쪽인가요? 먼 곳에서 이 로컬 푸드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영입이 됐고요. 그래서 5명이 현재 들어가서 현재 12월 15일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내년 1월 달부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되는 겁니다. 이 푸드플랜이라는 사업을 떠나서 이 푸드플랜을 하는데 그 외의 건에서 말들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푸드플랜 건은 무슨 말이 나오냐? 어떤 시의원님께서 누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시의원님께서 그 사업에 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업은 해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한 건 제 TV에 보면 그 또 시위 현장에서 들은 얘기고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예산 삭감을 했다라는 게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 푸드플랜 먹거리 사업이 현재 시정을 보고 있는 김정섭 시장님이 맨 처음에 제안을 하고 같이 또 제안을 받고 같이 시작했던 시정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 농업 관련된 사업을 삭감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의견이 왜 나왔냐면 현재 민주당 의원님들이죠. 그 네 분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총 5분이시고 나머지 이제 7분이 국민의힘 쪽 의원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의장은 시회 의장은 투표할 권한이 없어서 한 명이 빠지고 그럼 4명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총 7분인데 한 분이 기권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6명이 투표를 한 거죠. 그래서 6대 4로 부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시민들과 농민들을 위한 일이 왜 정치적인 사안이 됐느냐라는 분노가 지금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취재를 쭉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그겁니다. 자, 그럼 건물을 짓기 전에 하지 말라고 하든지 건물까지 지어놓고 그 1년 동안 비워놓으라는 거냐, 아니면 추가 대안이 있느냐, 그럼 그 안에서 무엇이 마음에 안 드느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라도 제 의결을 해달라. 또 이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기 바로 전날 농민회 비상대책위원장인 구본수 위원장님이 그 각계 의원님들에게, 전체 의원님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불철주야 열심히 하시고 뭐 이런 건이 있는데 이게 부결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또 꼭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그 문자에 책임이란 단어가 있죠. 이것이 기사로 협박성 문자라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기자인 제가 보기엔 이건 협박성이 아니라 항의 문자입니다. 항의 문자. 저도 받아보고 누구나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누구나 받는 그런 항의 문자입니다. 항의 문자를 보고 협박성이다라고 기사까지 낼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게 그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반대한, 그러니까 예산 삭감에 찬성한 의원님들 몇 분께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렸었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입장이 없다, 또는 뭐 어느 의원님에게 물어봐라 하니까 45건이 부결됐는데, 예산 삭감이 45건 됐는데 왜 그 중에 2가지만 갖고 그러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취재를 하면서 상황은 발생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안 때문에 왜 반대를 한 건지에 대한 입장이 정확하게 이 정도 되면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농민분들이 더 화가 나는 거죠. 뭐가 잘못됐는지, 왜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실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푸드플랜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현재 하는 게 소농이나 또 지역의 먹거리, 뭐 급식도 마찬가지고요. 그쪽에 안전한 먹거리로 지역 농산물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목적이 있고 좋은 취지의 로컬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의미의 사업인데, 이게 갑자기 예산이 삭감돼서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명확하게 좀 입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금티 추모 사업권이 있습니다. 이거 사업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요. 추모제입니다. 추모제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예술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모 예술, 그러니까 추모 예술제라고 이름을 붙여서 진행을 하고 있죠. 매년 11월 달에 우금티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예산이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많이 적어서 여기저기에서 후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는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추모 예술제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만 원으로 거의 추모 예술제를 진행을 하고 나머지의 조금 다소 부족한 부분은 주변에서 이제 후원을 조금씩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공주에서는 3번의 동학 전투가 있었습니다. 경천, 그리고 효포, 지금 신기동에 있는 효포 초등학교 그 들판과 능선에서 전투가 있었고요. 마지막 전투가 우금티에서 감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다가 거기에서 일제 관군과 일본군에게 우리 동학 농민들이 거기에서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교과서에서 또 나오고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도 굉장한 영향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계승하고 기려야 되는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매우 어렸을 때부터는 동학에 관심을 못 가졌지만 어느 정도 나이를 들고 나서는 동학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또 매우 어렸을 때 다녔던 초등학교가 효포초등학교, 그 효포라는 곳이 지명이 예전에 동학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6대4로 부결이 된 거죠. 그러면 추모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건대 이럴 수 있다고 그래요. 추모제의 사업이, 그러니까 추모제의 행사가 너무 작아서 너무 3천만 원짜리 이렇게 3천만 원 뭐 물론 큰 돈이지만 거기에 영상에 뭐 여러 가지 공연팀 뭐 예술팀들 들어와서 제사도 지내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너무 지금 소규모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많이 늘려주겠다.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그 정도의 규모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금티 추모제는 지내면 안 된다. 그런 행사를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인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삭감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우금티에 관련된 분들은 이 예산을 삭감한 6분이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그 6분은 친일파냐, 우금티를 기리지 않는 그 사람들은 친일파냐, 뭐 친일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라서 일본 쪽이라서 그 역사를 기리면 안 되고 파묻으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입장을 밝혀달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쪽의 의원님들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요. 민주당 쪽 의원님들은 시민연대 그 사무국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분명히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원안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원안을 찬성했고 예산을 집행해 주길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6분은 이 우금티 추모 사업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고요. 제가 작년에 이 추모 사업, 그러니까 추모 예술제에 가봤는데, 저를 본 분들, 그 10몇 분 중에 저를 본 분들이면 아실 겁니다. 거기에 오시지도 않은 분들이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기자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죠? 좀 서운한 감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다시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혼자 하다 보니까 잠깐 이 끊었다 가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관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관불산은 제가 올해 4월 달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취재를 해왔고 다른 곳도 많이 갔습니다. 오늘은 제가 회사 입장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회사 입장을 처음으로 들었고 그 회사 입장과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상호간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전에 이 관불산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걸 취재를 했습니다. 시위할 때, 작은 시위할 때, 큰 시위할 때, 그리고 반대할 때, 또 설명회를 할 때, 이번에 공청회를 할 때는 굳이 많은 기자분들이 온다고 해서 가진 않고 자료만 받았습니다만은 관불산 그 공청회가 있는 날 저는 3표에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설득을 해서 또 그쪽 3표에 계신 소장님이 한 번쯤은 인터뷰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줬지만 오늘 전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관불산이라고 하면 저도 이제 그동안에는 반대 입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왔습니다. 또 반대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오늘은 몇 가지를 좀 짚어봤습니다. 가서 자, 관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불산은 얼마 전에 어느 기자님이 초안이라고 쓰셔서 저도 잠깐 헷갈렸었는데 초안이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공청회가 끝나고 마지막 본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본안이 또 끝나서 추가 보완이 나오면 또 추가 보완을 해서 계속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금강유업 환경청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결과가 될 거고요. 그렇기 위해서 주민들은 반대 입장에 서서 반대를 최대한 하고 있는 것이고 업체 측에서는 업체의 입장에 따라서 그 개발을 어떤 조치를 해서 또 어떤 구획을 만들어서 어떤 세부적인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진행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지금 현재 상황은 초안은 예전에 나왔고요. 그리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 간의 설명회를 또 했고요. 그리고 몇 차례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을 시청에 이제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시청에서는 그 모든 걸 의견서들을 다 취합을 해서 업체에 줬습니다. 업체에 줬고 업체에서는 본안을 준비하려 하고 있죠. 현재도 본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30명 이상이 공청회를 신청을 하면 공청회를 법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공청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진행을 하는데 법적으로는 원래 협의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그래도 장소와 시간 그것은 협의를 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사안들에서는 주민 측에서는 그것이 무효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또 업체 측에서는 모든 법적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거는 정식 공청회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업체에서, 시에서는 업체에서 한다고 하는데, 업체에서는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해서 그 결과를 제출했고, 시에서도 그날 영상을 다 찍어 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보고 그 공청회가 적합한 공청회였는지 아니면 적합하지 않았는지는 시에서 판단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그 사안 안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의 다 오프 더 레코드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산표 측에서는 현재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다, 기다릴 것이고 반드시 주민들과 화합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단계를 마련해 가겠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이제 유구 주민분들의 고민은 그겁니다. 유구는 현재 관광 사업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죠. 수국정을 비롯해서 중앙시장 활성화, 나머지 공모사업, 관광사업 등을 통해서 관광의 도시로 다시 재거듭나겠다라고 이렇게 문화의 도시로, 그러니까 문화의 그 소재지로 거듭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3표는 문화 거점으로 거듭나는데, 3표가 그 관불산, 아까 이제 그 부분은 수정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관불산이 아니라 관불산 옆에 애기봉의 7부 능선 이하의 면적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개발함으로써 유구 관내에 차들이 들어가지 않는다. 외곽도로가 있기 때문에 외곽도로를 사용할 것이고, 침출수에 대한 여러 가지 보안에 따른 상시 저류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을 할 것이고, 그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 2km 내에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들어가 있고, 또 수국정원이 2km, 딱 그 거점부터 2km인데, 그 지점부터 2km인데 2km에 먼지가 날아갈 수가 있다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쪽에서는 이건 비산먼지다, 화학먼지나 그런 먼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미세먼지류가 아니라 이건 비산먼지다. 비산먼지는 뭐냐? 비산먼지 중에도 돌로 되어 있는 먼지인데 그렇게까지 멀리는 못 날아간다. 그러니까 산표 측에서는 80m를 본다고 그래요. 그리고 최대 멀리 날아가도 200m를 본다고 합니다. 그럼 200m까지는 자기네들도 최대한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겠으나, 2km까지 돌가루가 날아갈 것이다 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부분은 충분히 오해가 있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관불산 지금 옆에 애기봉 7부 능선 밑에 그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단지 밑에 이제 유구천에 지류로 합류가 되는 고연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연천에 유입이 안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상시 저류지들을 층층이 만들어서 최대한 아예 안 들어가겠다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최대한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 부분을 주민들과 어떤 시설을 하면 좋을지를 협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회사 입장을 제가 오늘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건별산이 아니라 이제 애기봉 7부 능선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잡아달라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오늘 정정하고 또 여러 가지 좀 기다릴 수 있고, 근데 업체 측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하나입니다. 이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더 기다려달라고 하면 기다릴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어떤 보완 또는 어떤 사안이든 본인들에게 같이 이야기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반대하는 입장을 표현하는 건 충분히 지금까지 봤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하셔서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 제가 여기 이 부분은 예전부터 정리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 입장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별빛 휴 테마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십니까? 신관동 전막 1, 2, 3길, 전막 1, 2, 3길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모텔 있는데 아시죠? 금강대로 변에 이제 모텔이 있습니다. 모텔이 있고 둔치가 있는 곳, 그 안에 이제 유흥가가 있는데 유흥가 도로가 요새 그 공사가 이제 끝났죠. 거리 조성에서 1차 공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경관 조성은 추가적으로 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뉴스나 신문사에서 전해주지 않는 이야기 몇 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재를 하면서 거기에 보면 정수영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별빛 휴 테마거리 추진위원장인 정수영 위원장님이 계시고, 또 거기에 사무국장으로 김윤기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 두 분이서 130여 개 정도가 되는 거기에 있는 상가들의 모든 사장님들을 만나서 설득을 했고, 그때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휴 테마거리에 가다 보면 끝에쯤에 이제 철물점이 있고 그쪽에 거리 조성이 덜 됐습니다. 그거는 거리 조성이 덜 된 건 그 매장 중에 한 군데가 민원을 넣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 나머지 주민들과 거기 상가 점주님들께서는 그 회의 때 갔을 때 설명회 갔을 때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셨고, 그 맞은편에 있는 분도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셔서 정수영 추진위원장님이 굉장히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그 디자인 업체인 주식회사 합의에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 전 도로보다 다른 형태로라도 뭔가 혜택을 해줄 수 있고 좀 개연성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 디자인을 한번 고민해 달라라고 주문을 하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거리 조성만 여러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거리 조성 말고 나머지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별빛 휴 테마거리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휴자가 들어갑니다. 휴는 무슨 휴자인가? 쉴 휴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한자 쉴 휴자입니다. 근데 쉴 휴자가 여기 왜 들어가느냐? 여러분들 이 거리에 가서 위를 쳐다보시면 금강 둔치 쪽으로 모텔들이 쭉 들어서 있습니다. 그 모텔들 옥상에, 건물들 옥상에 글램핑장이나 캠핑장 또는 여러 가지 휴게 시설, 또 이렇게 뭔가 좀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또 음식을 할 수 있는 곳들을 만들어서 조성을 해서 그곳이 주체적인 사업
그것이 주체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길만 보고 자꾸 길만 보고 뭐 길거리 꾸며놨네 자꾸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 길보다 그 옥상에 꾸며질 그리고 이제 경관조성까지 들어가면 그 지금 이제 두서없이 설치되어 있는 간판들까지 정리가 되고 전신주와 전선들까지 정리가 되면 깔끔해진 거리 그리고 옥상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으니까요. 관광 테마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뭐 요렇게 이번 주는 요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하고 원래 주중에 한 번씩 채널 브리핑을 해 나가려고 맨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항의가 너무 많아서 언론사를 준비하느라고 약 2개월 동안 채널 브리핑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취재를 하고 계속 뭔가 사안의 이슈를 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점 그리고 지금도 그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제가 취재 현장을 직접 아직은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녀야겠죠. 기자라고 하고 현장 기자이기 때문에 다녀야 할 겁니다. 현장에 직접 가지 않으면 그 기사를 쓰기가 좀 아직까지는 나쁘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직접 찍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써주는 대로만 받고 주어지는 대로만 쓰고 사진까지 보내줘야만 기사를 내보내는 그 사람들이 기자냐? 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번 주에 좀 이렇게 마음에 남았던 목소리는 그거였습니다. 지금까지 2년, 3년 된 간불산 시위 공청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즘 얼굴 내밀고 선거철 돌아온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 평소에 잘해라 라고 그것도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분들도 그렇고 기자분들도 그렇고 주민분들이 많이 서운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그 생각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소에 잘하는 게 잘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오근수TV의 오근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시청 그리고 좋아요,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